안녕하세요. 세계의 흐름을 한국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과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왜 중국에게 동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국제 뉴스를 보면 사건 하나하나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데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개입,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터진 이란의 대규모 시위가 대표적인 예죠. 이 두 사건은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지역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중남미, 다른 하나는 중동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이걸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하나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국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부터 살펴보죠. 이번에 미국은 비교적 노골적인 방식으로 정권 교체에 개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 문제라기보다는 중남미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중국에게 상당히 상징적인 나라였습니다. 단순한 원유 공급구를 넘어서 중국 자금이 가장 많이 투입된 중남미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제공한 대규모 대출이 원유로 상환되는 구조였다는 점은 이 나라가 중국의 에너지 전략과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거래 손실이 아니라 금융, 에너지, 외교적 체면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와중에 거의 동시에 이란 정세까지 불안정해졌다는 점이 중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게는 베네수엘라보다 이란이 훨씬 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수치만 봐도 바로 드러납니다. 이란은 중국 원유 수입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베네수엘라는 약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란은 서방 제재로 인해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해왔고 결제 방식도 달러가 아닌 위안화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에너지 공급처이자 탈달러 전략의 핵심 축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이란 정권이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외교 노선을 크게 전환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원유를 다른 곳에서 사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 계약, 인프라 투자, 금융 구조까지 포함된 전략 하나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지금 상황은 단순히 중국에게 운이 나쁜 시기가 찾아온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20여 년간 중국이 유지해온 외교 전략의 구조적인 부담이 드러나는 장면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깊게 가져가는 전략을 선택해왔습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그리고 북한까지가 그 축을 이루고 있었죠. 문제는 이런 국가들이 동시에 흔들릴 경우 그동안 분산돼 있던 리스크가 한꺼번에 현실화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국 외교당국 입장에서는 기존 전략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지 아니면 일부 조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 흐름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국 이야기지 한국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지만 첫 번째로 연결되는 지점은 에너지입니다. 중동과 중남미에서 동시에 불안정성이 커지면 국제 유가는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유가 변동은 곧바로 산업 전반과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미중 관계입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압박을 받을수록 동아시아에서 미국과의 마찰 가능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깊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긴장이 높아질수록 외교와 경제 모두에서 선택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북한입니다. 중국이 기존 전략 자산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다시 중요한 지정학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결국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개별 사건이라기보다는 세계 질서가 재정렬되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이 충돌은 군사적 형태보다는 에너지, 금융, 제재, 공급망 같은 영역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한국처럼 개방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제뉴스를 단편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그 뒤에 깔린 구조와 연결고리를 함께 보는 시각이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불안정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간접적이지만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국제뉴스에서 이란이나 중남미 이야기가 나올 때 중국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신다면 이 흐름이 왜 우리에게도 중요한지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실 겁니다.